네, 박진환매 다시는 만나지 말자 10회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장관 특집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산에 와 있는데 이분들을 만나러 사실 부산에 왔다고 해요. 부산 진구의 자부심 김영춘 의원님 그리고 유영민 장관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해운대 가업이죠? 해운대 가업인데 그 뭐 어제 뭐 초선 박재호 어제는 그 앞에서 좋다고 좀 빨리만. 아니야. 진짜 인간이 이렇습니다. 실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유 그 그럼 초선 어제는 쌍이야. 아닙니까? 어제는 필요 없어요. 안 어제는 봐도 뭐 부산에 박재호 의원 없으면 부산이 안 아닙니다. 들어간다고. 어제 그걸 안 봐도 됩니다. 예,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어제도 왔던겨.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박재호 의원님하고 했는데 하여튼 예. 오늘 이렇게 지금 부산 와서 우리 저 인터뷰 때문에 몇 번 사진 보고 굉장히 오랜만에 그랬죠. 예. 뵀는데 일단 인사부터 우리 김 장관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저 부산 진구 갑 지역의 김영춘입니다. 이번에 과거를 대표하는 서병수 후보와 열심히 싸우고 있는 미래대변자입니다. 김영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운대갑에 출전한 유영민입니다. 연어의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먼 바다 기업과 공직을 한 40년 하고 다시 연어의 꿈을 가지고 고향에 와서 이 4년을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받은 유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영춘 장관님은 이제 서병수하고 대결, 또 유영민 장관님은 하태경.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붙습니다. 예, 4년 전에는 졌고. 졌는데 그때는 철이 없었죠. 정신 없었죠. 예. 그때 선거 한 2주, 3주 전에 오셨습니까? 한 달 남겨놓고. 한 달 남겨놓고. 예. 그때 저랑 낙선 동기예요. 저랑 뭐 큰 차이가 없는. 정말 장관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니, 우리 오창수 씨가 그때 이제 영입으로 치면 저보다 선배. 그렇죠? 아니 저 뒤에 들었습니다. 저 16번째. 큰일 날 뻔했네. 제가 11번째입니다. 근데 한 달 전에 들어와서 그래도 40% 넘겨서 41. 정확히 합시다. 41%. 41%. 근데 이번에 하태경과 리턴 매치. 그 하태경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지역 구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분위기만 이야기하면은 한 게 뭐 있노 지금까지 뭐 그런 분위기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우리나라 정치에는 야당 의원, 하태경 의원이 잘못한 게 아니고 야당 의원으로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이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듣는 거는 역시 야당의 한계다. 만일에 하태경 의원이 여당 의원이었으면 참 많이 했을 거다. 왜냐면 생각도 굉장히 하고 있는 게 많고.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유영민 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예. 굉장히 뭔가 부드럽고 문학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혹시 직접 만드셨나요? 아무래도 프로가 제일 낫잖아요. 부탁을 했는데 느닷없이 유영민 주세요 하다가 뭘 달라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지난 4년 전에는 해운대 우리에게 안 주었는데 이번에는 주세요. 또 하나는 그 관로가 있잖아요. 그 속에 미래도시 해운대 주세요. 교육도시 해운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주문을 거는 겁니다. 해운대의 미래를 바꾸는 주문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태경 그 후보를 두고 입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하태경 후보를 이야기한 건 아니고 네. 우리 정치가 사나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편내편 나누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비생산적으로 가는데 국회의원들이 20대 돌아보면 할 일이 없잖아요. 하태경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특히 제가 장관하면서 제가 이번에 출마한 이유도 좀 그런 게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되는 게 없잖아요. 김영춘 의원님이었기.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입으로 표현을 했고 입대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유영민은 일을 한다. 번호도 1이잖아요. 그래서 입과
일로 대칭했는데 그거는 꼭뭐 하태경 의원을 지칭하는 게 아,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었나 봐요. 입을 보고 딱 그 하태경 의원님이 아, 떠올랐어. 그럼 뭐 여러 사람이 그래 느낄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뭐 힘 있는 여당의 장관 출신, 거기다가 또 기업가 출신이고 요즘 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유영민 하면 또 5G가 생각이 나고 예. 또 뭐 과학정보통신부 이게 훨씬 이 하태경과 이 대립 구도가 좋아져가지고 이번에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저 김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소개할 때도 했잖아요. 구시대 인물과 어떤 대결이다. 어? 그 언제적 서병수가 다시 돌고 돌아와서 여기로 왔는지. 그리고 또 지금 무소속 공천 문제로 무소속으로 또 나온다는 후보가 또 있기도 하고 구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병수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에 원래 출마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 해운대에서 유영민 선배님이랑 같이 해야 돼요. 원래 그 지역구였죠. 나 그거 바랬는데. 하태경 의원한테 밀려서 부산 진갑으로 오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산 진갑 주민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없습니까? 바꾸고 싶으시죠? 사실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는 그 서울에서 이제 이낙연, 황교안 대표끼리 맞붙는 거하고 또 그만큼의 크기를 가진 빅매치가 부산에서 김영춘, 서병수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거의 뭐 한 차차기 대선 주자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차기 아닙니까? 대선 주자로 해서 네. 이제 선거 전력을 잡으세요. 이제 그러니까요. 부산에서 만든 대권 주자. 이번에 당선이 되면은 네. 바로 대선 준비를 하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부산 친구 주민들께서 그런 이제 명령이나 요구를 많이 하시고 이제는 좀 큰 정치를 해라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고 제가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은 짧게 하고 대선에 나가서 제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메시지를 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뭐 대선을 준비한다. 당선이 돼야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면 뭐 대선이고 뭐 다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 국회의원 짧게 하셨다고 하는데 12년 하셨는데 짧게 했다고 하기 너무 벌써? 재밌. 저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에 부산 내려왔을 때 지금 찾아보면 제 공약 중에 뭐 옐로우 카펫이라든지 학교 앞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공약들이 있었어요. 그 받은 거거든요. 김영준 장관님이 주셨어요. 그때 사실 5, 6도 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 최초 아마 지방의 그 어떤 정책소예요. 그게 그래서 공약 한 10개 제가 받았습니다.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사흘로 가져가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지역에도 통용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이미 만들어 놓은 준비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바로 가져가시면 떨어졌고. 예영미판을 한번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아니 근데 김영준 장관님이 12년 되셨다고요? 삼선하셨습니다. 이제 12년 됐죠. 나는 이 뭐야 지금 이 나이에 초순하려고. 딴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이동희 TV 보시는 시청자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김 장관이 그냥 서울에서 편안하게 4선, 5선 할 수 있었는데 그럼, 예. 버리고 자기 고향 부산 와서 계속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4년 전에 정말 4년 전도 어렵다 그랬는데 우리 부산 승리 앞장서서 5개 선거를 이겼고 이번에는 어떻게 지난번 같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부산 지역 여론도 안 좋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저희들의 노력도 조금씩 시민들에게 인정이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처음에는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한국 상황은 많이 진정이 되고 대비되는 다른 나라들의 그런 아주 나쁜 현상들, 확진자의 급증이라든지 사망자가 막 폭증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한국 정부가 그래도 대처를 잘 해왔구나. 근데 호의적으로 좀 라고 인식의 바뀌고 있는 것 대전환이 같아요.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기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4년 전에 5개 선거구에 보궐까지 6개 선거구 예. 이번에 승리를 하려면은 이겼던 거는 세이브하고 졌었던 거 요 지역구 이런 데는 예. 이제 제가 얼마 안 지셨으니까 이번에 꼭 이길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땡겨와야 되는데 당연히 그래 해야죠. 당연히 그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공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역사를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꼭 찾아봐야 됩니다. 아니 지난번에 부산 시당위원장이셨을 때 3분의 1만 주세요. 이 슬로건이 있었어요. 물론 그 3분의 1이 제가 못 들어갔지만
이번에 기사 보면은 열석이 목표다는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예, 과반수니까. 거기 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뭐 말씀드리려고 제가 네. 근데 이제 하태경 후보가 인지도가 지역에서 사실 굉장히 높은 그런 후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에서는 장관님이 조금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그런 계세요?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장관님 아, 여기 이제 받고 왔어요. 왜 이렇게 재밌어졌지? 하태경 의원이가 애들까지 다 알잖아요. 네. 그게 이미지가 좋은 의미에서 그랬든 어찌됐든 네, 뭐. 제가 그걸 만회하려 그러면 이걸 아마 다음 주에도 하죠. 아 그럼 선거 때까지 한 4번 내지 5번. 아, 매주 출연하신다고요? 하시다. 이번으로는 결코 하태경한테 안 진다. 유영입이다. 이런 거 한번 해주셔야 예, 오늘 근데 두 분 장관 시리즈에서 두 분 모셨는데 굉장히 대비돼요. 또 보면 또 기업가 출신이고 한 분은 또 학생운동 출신이고 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네. 출신이죠. 니랑 친한 우상호는 연세대 총학생 출신이고 그쵸. 예. 거기는 대권 후보 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밟고 이제 대권 후보. 가시려고. 바로 가시고. 근데 제가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한 거 예. 농담으로 우리끼리 있다가 김현미 장관이 이제 연대를 나왔잖아요. 그때 연대 학생회장은 송영길 의원이고 인천에 고대 학생회장은 김영춘 의원인데 너무 연대 여학생들이 보니까 굉장히 미남의 학생회장이 고대인 거예요. 그 여학생들이 연대 여학생들이 우리는 복도 없이 학생회장이 밖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제가 연대 이미지고 송영길의 고대 이미지다 이런 거 기사가 되잖아요. 송영길 의원 미안합니다. 실력파죠. 송영길 얼굴 보면은 무조건 실력파. 저하고 정말 친한 관계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그때 별명이 뭐였는 줄 아세요? 뭐요? 헐크. 그럼 별명이 뭐셨는데요? 저는 별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별명 만든 사람 잡아 조진가? 수업을 잘 안 들어가서 눈땡이 이런 거지. 아니 이번 선거가 민주당도 그렇고 미래통합당도 그렇고 뭐 젊은 층을 대거 뭐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결국 공천 보니까 젊은 층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386도 사실은 처음에 데뷔할 때 2000년도쯤 그때 선거 DJ가 완전한 공천 혁신 하니까 저쪽도 이해창도 공천 혁신 이래서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인위적이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그만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당 대표였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오창석 같은 저 같은 사람 하면 안 되죠. 그럼 쇄신이 아니잖아. 또 미래 대통령이라며. 또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너무 어린 나이에 나와가지고 돈도 많이 배운 거 벌고. 배운 것도 많지만은 조금 상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네. 진짜 키워야 될 보배 같은. 근데 오창석 씨가 그래서 자기는 거대 그 큰 당에서 비례 1번을 줘도 안 간다고 뭐 받을 수도 없지만 일본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2번을 줘도 안 가겠다. 아니 요즘에 얘는 안 붙여셔도 돼.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뭐 정치 같은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그래 돈돈 짙게 있어 보니까. 이번에는 부산에는 네. 그래도 저 북강설의 최지은 씨, 최지은 최지은 박사. 후보가 지금 30대입니다. 그래서 명칠 상반 청년 후보고 김혜영 의원이 좀 중고 청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 45세 이하니까 네. 우리 당 기준으로는 청년 후보입니다. 그래서 부산 18석 중에 청년 후보가 2사람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잘 압니다. 어제 우리가 만났던 강윤경 후보 같은 경우는 청년 그분은 아닌가요? 딱 만 45세가 네. 걸려요. 딱 그런 기준으로. 크라인이고 또 여성 후보가 4분이나 있어요. 18개 중에 4명이니까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꽤 높은 비율의 그럼요. 여성 후보 그 공천됐어요. 중에 김경지 후보 사상의 배제죠. 배제죠. 네, 그래서 이제 여자 그 상대 당 쪽에서도 이제 부산 쪽에 좀 여자분 후보가 꽤 있어서 이제 뭐 여자들의 전쟁이다 막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4년 전에는 그 부산시당 위원장 하면서 본인이 이끌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전재수 의원이 위원장입니까? 예, 전재수 의원이 위원장이고 제가 선대위원장입니다. 선대위원장이요. 그러니까 본인 선거도 중요하지만 본인 서병수가 이겼지 뭐. 최선을 다해야죠. 아니 이제 이번 무소속으로 선거는- 나와야 됩니다. 정근 후보는 꼭 나오세요. 네. 정근 후보가 지난번에 24.9%가 받았어요. 무소속으로 나와서. 많이 받았네요. 이번 나오셔야겠네요. 8년 전에. 그래서 서병수 후보가 표를 꼭 갈라치기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난 선거랑 다른 것은 호남에서 지난번하고 완전 다른 결과가 올 거고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표를 갖고 갈 거다. 중요한 건 그래서 PK 지역인데 그 여론조사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는 민심이 좋지는 않다. 네, 네. 네. 그 앞으로는 뭐 아까 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여론이 퍼져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그런 여론이 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제 아닙니까 경제? 경제 문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코로나19가 빨리 전쟁이 우리나라에서는 되더라도 전 글로벌. 세계적으로 글로벌. 뭐 팬데믹인지 뭔지 어려운 영어를 쓰던데 전 세계적 이 전염병이 아주 횡행해버리면은 우리가 수출하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이고 또 하나는 다가오는 세계적 경제 공황 혹은 뭐 경제 위기와의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를 중심으로 똘똘 국민들이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보자. 저는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제가 이제 좀 부언을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것이 시작이다 계속 불안감 갔을 때 심리적인 그게 저는 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또 특히 정치권 또 기업도 말할 것도 없고 과거에 우리 그런 것이 우리에게 더 강해진 그런 또 긍정적인 메시지 이게 참 중요하지 않느냐.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지금 이 사태가 독일로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국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다 그런 인식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당 의원들도 비슷할 겁니다. 후보들도 그렇고. 근데 야당은 아닌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 쪽은 여전히 그런 인식은 아니신 것 같고 심지어 얼마 전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가 되면은 바로 대통령 탄핵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전쟁, 그러니까 양쪽에서 막 적이 공격해오고 있는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정부의 팔목을 끊고 네. 부러뜨리고 네. 힘을 다 빼고 탄핵은 안 된다고 치더라도 그런 결과가 총선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전쟁,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이거 헤쳐나갈 힘이 국민적인 에너지가 생기겠는가. 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 네. 그렇게 힘주어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두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또 김명수 장관님 인터뷰에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 달러, 120조 정도 풀어가지고 이제 국민들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만약에 지금 아마 선거하시니까 피부로 너무 와닿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정부가 이런 재난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추경 예산을 받으면 좀 어떤 부분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실제로? 근데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 뭐 대출 연장해주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서민들한테 그게 와닿겠느냐? 과연 정부가 이렇게 돈을 써서 도와주네? 안 와닿기 때문에 직접 그러면 미국처럼 혹은 홍콩처럼 뭐 현금을 주든 아니면 그에 대한 뭐 바우처를 주든 상품권을 주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번 추경은 크게 뭐 대구 경북 쪽에 초점을 둔 추경이었고 네. 또 전국을 상대로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대출이라든지 또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이런 데 초점이 주어져 있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국민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둔 추경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규모는 1차 추경 때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들이닥친다 그러면은 11조 정도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쓰나미 같은 충격이 네. 올 거란 그다음 뭐 말이죠. 50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뭐 미국이 가령 1,000조 원 정도를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처럼 뭐 형편이 있거나 기축 통화인 달러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막 무진장 퍼내는 건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그런 발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 또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구명줄을 던져주는 그런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다. 아 역시 대권 잠룡답다. 그런데 김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경제 책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 문제 생겼을 때 이게 여야가 딱 갈려가지고 한쪽은 코로나가 더 퍼져가지고 환자가 더 늘어나고 죽는 사람도 마치 더 늘어나서 정권이 흔들릴 정도, 경제도 행여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정치권이 그게 국가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보느냐. 그래서 제발 우리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권이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참 좋아하는 게 지난번에 코로나 문제만큼은 여야 할 것 없이 생각을 모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화끈하게 도와주자 뭐 그랬어요. 그렇죠. 화끈하게 도와주자 그러고. 근데 그런 거는 빈말이 아니길 바라지만은 적어도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치권이 참 상당 부분 책임을 가야 돼. 하태경 그 말할 때 야유 터졌어요. 그건 난 모르겠어요. 야유 터졌어. 미래통합당 가운데 우하고 말이더라고. 그 평상시에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양력을 잠깐 살펴보면은 김영춘 장관님부터 좀 보면은 부산시에서 태어나셨고 부산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오시고 고려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요? 문과대학 수석 입학. 그 정도면 서울대도 가실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깜짝 놀라는 집안 사정 수습까지 때문에 뭐 하시는데. 가신 거예요? 아니 저는 고대를 가고 싶어서 아 그래요? 고대 국문과를 가겠다고 그러고 네. 제 아버님은 고대를 가려면 법대를 가고 제가 국문과를 가겠다 그러니까 전 국문과를 가고 싶으면 서울대 인문대를 가라 그랬죠. 근데 제가 우기고 우긴 결과 타협책이 영문과였습니다. 법대와 국어과의 사이에 영문이 있다. 영문과가 있나요? 국문과를 가면 굶는다, 밥 굶는다. 영문과라도 가라 그런. 그래서 제가 타협에 굴복해서 영문과를 갔습니다. 근데 고려대를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는 뭡니까? 제 형 영향이 컸습니다. 제 형은 서강대를 나왔는데 네. 제 형이 자기는 만약에 재수를 해서라도 그 집에서 시켜만 줬으면 고대를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 좋은 학교인가? 나서 살 위에 형이니까 그 형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싶어서 계속 우상호 의원님 가고 싶었어요. 말로는 이제 그 당시에 서울대랑 연세대가 비슷하고 한참 아래 고대가 있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같은 학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재밌네 그 학교 모르는. 네. 제가 맨날 우상호 의원한테 놀리는 게 연세여대?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운동권을 뛰어든 계기는 뭡니까? 저는 또 4년 장학생이었어요. 책가까지 받는 장학생인데 잘났지 되게. 성적이 B제로를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내내 장학금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데모대 참여를 못하고 숨었으면 보는데 강의실 안에서도 여학생 머리채를 휘젓고 끌고 나가는 그런 사법경찰들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이거는 사람으로서 용인하면 안 되는 이 불의한 현장이다. 그 분노 때문에 학생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학생회장까지 여기를 예, 그렇죠. 하시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구속이 되셨어요. 예. 네, 구속이 되셨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으로 뭔가 가야겠다라는 게 더 마음이 정해지신 건가요? 뭐 그것도 아닌데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정치권에서 요구를 받았어요. 좀 와서 같이 일을 하자. 그런데 상도동 쪽에서. 예. 김영삼계로 입문을 도망 하셨죠? 다니다가 네. 직선제 개헌 운동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는데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연금 상태에 있었고 네. 동교동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로서 그 직선제 개헌 운동의 앞장에 서서 막 싸우고 다녔단 말이죠. 저 직선제 개헌을 꼭 해야 대한민국 민주화가 한 단계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이제 가서 그때는 제가 가서 제가 직선제 개헌 운동을 좀 돕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상도동계에서 막내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워낙 총애를 해서 이제 선배들도 뭔가 그 김영삼 대통령에게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이렇게 김영춘을 통했다. 사실인가요? 본인이 지원했다는 얘기였어요. 어디 캠프에서 얘기했죠? 캠프 안에 누가 얘기해줬는데. 살아있는 생존자들의 말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워낙 또 어린 막내인데다가 우리 영감님이 저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역정을 잘 안 내셔요. 근데 다른 비서들이 예를 들면 지금은 은퇴하신 김덕룡 전 의원님이 그때 비서실장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면 이제 막 역정도 내고 서로 좀 이 복잡해지니까 야 네가 가서 이야기해라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자꾸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정무비서관으로 네. 일을 하셨고, 네, 그러고 이제 16대, 17대 국회의원, 16대 이제 처음 국회에 들어가신 네, 거예요. 여기 서울 지역구 어디였었습니까? 그때? 광진 갑구인데 지금 광진 을구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예, 하는 네. 지역이 있고 제가 국회를 같이 했어요 그 시절에. 아, 그렇게 재선까지 네. 하고 부산으로. 재선 마칠 무렵에 열린우리당 문을 닫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 닫는 과정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그만둬야 되겠다. 국민들이 과반수까지 만들어준 당인데 이 당을 문을 닫는 그때 사무총장 겸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건 나라도 책임져야 되겠다.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서로 다 남 탓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내 탓이요 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그만두겠다. 네. 불출마 선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2008년 총선에 제가 출마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또 그 사이 변화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출마 안 하겠다고 계속 이제 그랬죠. 도망다니실 때니까 그랬죠. 2011년도에 그럼 나라도 내려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이어 달리기를 해서 부산에서라도 우선 지역주의 벽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 결심으로 다시 정치에 뛰어들어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으로 귀향을 했죠. 2012년 19대 예.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부산 진구 갑 선거구에 출마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부산 광역시장 출마 선언도 했다. 2012년 선거 떨어지고 네. 부산시장 선거 나간다 그랬을 때 또 후보 통합해라고 뭐 시끄러 결국 나중에 양보해 가신 그러니까 거죠. 오거돈 14년에는 제가 민주당 후보로 됐다가 적었죠. 오고돈 후보한테 후보 등록 전날인가 그때 양보를 해서 단일화를 했죠. 적었죠. 그래도 졌는데 뭐. 아니, 그럼 이길 줄 알았는데 제가 양보를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럴 바에는 밖에 나갈 져버렸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16년에 딱 이제 당선이 되셨어요. 예. 근데 그 시기까지 가기가 그 중간의 시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4년 동안. 야인 생활 한 8년 한 셈이죠. 네. 근데 힘들다기보다는 힘든 건 경제적으로만 힘들고 네. 그게 가장 힘든 거 아닌가요?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충만한 그런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서울에 한 번씩 가면은 선배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 선배들이 왜 그렇게 얼굴이 좋냐 떨어진 놈이 그래서 제가 속이 없어서 걸어서 그러면서 지낼 정도로 그때는 도전감으로 도전 정신으로 충만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2016년 당시 그 선거할 때도 그 나성린 후보 이게 굉장히 뒤처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왔었는데 계속 지고 있었죠. 네, 16년에 그랬죠. 근데 굉장히 극적으로 어떻게 뒤집혔어요? 그건 내가 도와줘서 그래. 우리 이동현 씨도 많이 도와줬고 장관님 이길 줄 알고 계셨어요. 제가 아, 그래요? 끝나고 왜냐면 끝나고 이렇게 상무회의 지역위원장 제가 지역위원장일 때 다 같이 모였어요. 선거 끝나고도 모이고 그 전에도 모였는데 한 2, 3천 표 차이로 이기고 있다, 이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선거 전에. 근데 오빠도 그때 나한테 당선될 것 같다고 했어요. 선거를 많이 해보면은 좀 감이 와요. 실제 표를 계산해서 그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2,800표 차로. 네. 나도 이제 지금 들어보면 내가 80% 나올 것 같아. 압승. 그런다니까. 네, 근데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는 여론조사가 워낙 안 맞았어요. 네, 맞아요. 저 경우에는 투표하기 5일 전에 발표한 지역 언론사 여론조사에 제가 따블로 진다고 나왔어요. 맞아요. 그때 57대 25. 근데 저건 내가 수능틀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잘 안 믿어. 그때 부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음모론인데 누가 장난질을 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최인호 어떻게 그러지? 최인호 의원 지역구도 김척수 후보가 그랬지. 61대 20몇으로 나왔어요. 그 일면에 나와가지고 이거 다 잘못된 조사. 근데 부산 전체판이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이기겠다. 그럼 여론조사를 제대로 나온 것은 저밖에 없었죠. 거기시다만 저는 정확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맞출 수가 정경태 후보의 있는지. 압승. 우리 점만 되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이 정권 교체하고 해수부 장관. 예. 그건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겁니까? 아니면 저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전화를 했길래 나는 그때 제가 농해수 위원장이었어요. 국회에서. 농림해양 상임위원장이었죠. 전체를 하고 있었는데 해양수산 분야도 중요하지만 농림 분야에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안전한 먹거리, 또 유기농을 포함해서 이런 농업 체계를 좀 꼭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상임위원장으로서 농림부를 좀 닥달을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사용을 했는데 당신 생각만 하냐고 자꾸 그래서 부산 국회의원 중에 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래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를 맡게 됐죠. 와. 근데 장관들 저 이야기 들어보면 한 사람도 흔쾌히 하겠다는 사람 없어요. 다 뺐다 그러지. 의장도 뺐어요? 나는 흔쾌히. 선거도 떨어졌는데 고마웠어. 나는 연락 안 올까 맨날 기다려. 전화기만 보고. 네. 아 근데 김영준 장관님 역대 최장수 재임 장관 기록을 아니 줬어요. 해수부에서 네, 해수부에서. 해수부가 워낙 어려운 단명이었거든. 그게 사고도 나고 잘리기도 하고. 그 전에 윤진숙 장관 이런 장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래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1년 아마. 9개월. 아 근데 해수부가 우리 저 노 전 대통령도 해수부 장관 출신이고. 네, 그분도 오래 못했어요. 8개월 정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해수부 자체가 워낙 이제 일도 많고 뭐 처리해야 될 것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김영춘 장관님이 계실 때는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초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퇴임을 하시자마자 바로 아 그래? 그 곤두박질 오. 쳤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 캠프에서 뿌린 기사. 야, 일 잘해. 우수 등급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네.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퇴임하자마자 그 업무 평가가 B 등급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래서 김영춘이 정말 일을 잘했다. 아 그러면 지금 해수부 곤란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 저 근데 기사 보고 그때 우수 읽었습니다. 등급이 제 기억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받았던 것 같은데. 부처 중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우수 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자랑이 아니고 사실이. 자랑이신 거 네, 어쨌든 뭐 차기 대선 주자의 지역구로 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선전하실 거라고 믿고 그럼 이제 유영민 장관님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대기업 쪽으로 이력이 기업가 많으신데 일단은 1951년에 부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쭉 대학교까지 부산대학교 수학과까지 졸업을 하시고 그러면서 LG전자에 입사를 하세요. LG전자 전신이 이제 금승사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본사가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대체로 LG그룹이 LG화학도 그렇고 부산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대학을 마쳤다는데 더 좁게 보면은 부산 동네에서 태어나서 네. 초중고 대학을 동래구에서 다 끝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고 금승사 본사도 동래구에 있었어요. 특이한데 그 동래구로 출마하시지. 옛날에는 장관님 어릴 때는 해운대도 동래구 동래구였습니다. 아니었어요? 해운대도 동래구입니다. 아,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사람 만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나중에 부산도 동네 부사였다. 제가 했던 게 뭐냐면은 네. 프로그래머였어요. 수업 때 프로그램 코딩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 회계 업무, 그다음에 뭐 영업, 인사 업무 이 업무를 컴퓨터에 의해서 소위 전산화하는 그 과정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코딩의 전문가로 이제 일을 배우고 했는데 나중에는 업무 전문가가 된 거예요. 회계 업무 전문가, 원가 업무 전문가, 업무 프로세스의 전문가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경영 혁신의 이제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이제 지방의 대학을 나와서 기업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이 부분에 내가 전문가가 되어져야 가장 쉽게 살아남다. 그 발버둥을 절박한 마음으로 쳤던 게 세월이 지나서 유영민 그러면 뭐 IT 전문가, IT 전문가의 기업의 경영신 전문가 찾으면 저를 찾게 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도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우리나라가 좀 절박한 미래의 생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미래 준비라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제가 살아온 흔적을 보면서도 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왜냐면 그때 공보물에 해운대 지역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사진 들어왔어요. 빌 게이츠랑 찍은 사진. 그 얘기 잠깐 해주세요. 그 지역에서 처음 봤다는 민주당 계열 인사가 빌 게이츠랑 찍은 사진은 빌 게이츠랑 만나고 이런 것들 민주당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짜 신기하다. 네. 부산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전부 전투적이고 뭐 이런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제가 하태경 의원하고 붙었는데 하태경 의원이 조금 민주당스러운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오히려 새누리스러운 게 있었던 것 같고 새누리스러운. 그게 이제 빌 게이츠하고 사진도 네. 나오고 기업에서 뭐 경영혁신 전문가고 기업 경력이 전부 다니까 네. 혹시 스티브 잡스하고 찍은 건 없었습니까? 잡스하고는 그 뒤에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거 잡스 이거 잡스 한국의 스티브 잡스. 잡스 패션이시구나 이게. 그래서 LG CNS 부사장 가시고 뭐 예. 포스코도 가셨고요. 포스코는 제가 잠깐 있었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사실은 신입사원,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임원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꿈 LG에서 부사장까지 했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뜻 이야기했지만 내가 개인의 비전이 뭐고 부사장이 되고 사장이 되겠다는 것보다도 내가 여기 살아남는 것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논문 표절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네네네. 머리 털라고 논문을 써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학사야, 학사.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내가 현장에서 최고 전문가 되는 길이 내가 가장 쉬운 길이고 내가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아둥바둥 그러다 보니까 그 위치에 갖고 부사장이 된 거예요, LG에서. 근데 그 현직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소프트웨어 진흥원, 지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인데 원장을 뽑는데 이왕이면 기업의 전문가를 뽑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그 길을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했죠.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3년의 임기인데 1년 반도 채 못했는데 이제 MB 정부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 때 임명받은 기관장들 그때 일괄 나가라고 사표내고 할 때 제가 나온 거예요. 네? 그때 기업에 다시 돌아가지. 왜냐면 기업에서 나왔으니까. 네. 근데 못 돌아가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직자 윤리법에서 2년 동안 못 돌아가니까 2년 동안 이제 분노도 있었고 좀 그랬죠. 그러다가 그게 끝나서 이제 포스코에서 이쪽 분야에 좀 도와달라 해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포스코가 인연이 됐죠. 한 3년 있었죠. 네. 고문 기간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나와 있을 때 이제 인재영이 2016년 20대 대표 총선 때.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출마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 떨어지고 대선 전국 들어가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고 그게 제 경력을 살려서 과기정동부 장관이 됐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래 다 보면은 내가 똑똑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간 것보다도 지금 주어진 일에 굉장히 충실하고 그게 내의 어떤 강점이라 그럴까 살려나간 것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출마도 하게 되고 또 장관도 하게 되고 또 이 자리에 지금 있고 그 부분은 좀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윤 장관님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제1세대 개척 세대이신 거죠. 그리고 그런 25% 셈이죠. 통신비 인하해서 굉장히 그거를 처음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1인 가구의 평균 통신비가 한 14~15만 원 됐거든요. 4명 있는 학생이 있는 집은 30~40만 원 간 네.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는 게 이제 소위 우리가 소득 주도 성장에 있어서 그 하위 20%에 있는 분들 가처분 소득 늘려주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통신비의 20%는 25%로 5% 인하를 더 시켰고 또 생계가 어려운 분들 또 장애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신비가 많이 인하를 했죠. 그래서 국민들은 좋아졌는데 네. 통신회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통신비 구성이 전화 사용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단말 이 할부 가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전화 사용 중심에서 이미 인터넷 서핑하고 뭐 해가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간 거예요. 5G가 제가 세계 최초 상용화했잖아요. 네. 질문하실 거죠? 네. 미리 이야기할게요. 다른 질문 하려고. 5G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데이터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요금 체계로 가면 너무 딱 비싸죠.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8기가를 보통 쓰는데 그거를 우리가 2G 시절의 요금으로 대비하면은 요금이 1,300만 원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요금제가 4만 원대 요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G에 가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통신비 인하 이런 또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그 노력은 정부가 계속 하면서
기업의 투자도 늘리면서 기업이 돈을 남을 수 있게끔 그거는 정부가 또 기업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장관 하시고 나서 말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아니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시려고 장관직에서 내려오기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내려온 결정한 게 잘렸죠. 수명이 다 됐어요. 근데 장관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장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두 분한테 여쭙고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보다는 지금 시대는 적시적재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의 장관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떠날 때 나를 필요로 하는 리더십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그러니까 제가 만 2년 2개월을 했는데 딱 적당할 때 새로운 리더십이 저는 돌팔이 과기부 장관이었잖아요. 하기도 없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역할은 다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연구자 중심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공계 쪽으로 많은 우수한 애들이 오도록 하는 거, 거기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R&D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려주는 거, 그 다음에 정보통신에는 5G를 세계 최초 상용하는 이런 역할들을 제가 하는 것이었고, 그 뒤에는 이제 그야말로 과학자가 와서 제대로,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니까 제가 잘 적당할 때 잘 나왔고. 잘 나오셨다. 근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장관 하면서 국회의원직 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어렵지 않았었습니까? 지역구가 제일 힘들죠 아무래도. 이제 지역 구민들은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뭐 평일날은 아예 올 수가 없으니까 네. 뭐 국회의원 뽑아놨더니 코빼기도 안 비친다 이제 이런 이제 비난을 많이 하세요. 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아니 그래 우리가 뽑아놨더니 장관도 하고 잘한다 이런 분들 계시는 반면에 이 양면이 다 섞여 있어서 그 점이 좀 힘들어. 저는 이제 매주 토요일 날은 무조건 나와서 부산 지역구를 좀 챙겨도 보고 뭐 좀 돌아다니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몸이 왔다 갔다 하기를 서울, 부산, 너무 세종 네. 세 군데를 매주 뺑뺑이를 돌아야 되니까 그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어떤 게 더 낫냐 네. 그러면 국회의원이 100배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장관은 참 힘든 잡입니다. 진짜 시급했어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책임도 따르고 하니까. 그런데 회의에 불려다녀야 아까 되고 이야기 나왔는데 중앙부처 업무평가에서 그래도 우리 김영준 장관님하고 내하고 부처가 부산 출신 장관 둘이가 같이 우수부처 들어가는 네.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다. 그것도 국정감사 가갖고 야당 의원들한테 막 또 당하잖아요. 또 그런 거. 예. 그거는 뭐 당해줘야죠. 괜찮아요, 그래? 국회의원들은 또 그 재미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의원님 알겠습니다. 당해줘야지. 그 사람을 또 사는 보람이 있지. 그걸 이제 되돌려 받는 거지. 되돌려. 아니, 근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개인 카톡 보내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뒤에서 이제 왜 뭐라 안면이 해야지.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와서 미안합니다. 아 먼저 가서 국회의원 하는 사람은 장관하면서 그 되돌려 받는 거고 내 같은 경우는 죄도 없이 그냥 아 그냥 가서 그래서 약간 후임자 못 찾으셨을 때 조금 막 조급하셨을 것 강제 같아요. 연장. 조급했죠. 네. 조급했는데 약간 종신 장관처럼. 난 솔직히 그러고 싶었어요. 그 여담인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장관들이 번개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번개 모임. 우리 네. 김 장관님 잘 아시는데 번개 반장이셨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일기 내가 장관 그만두고 나오신 분들의 제가 이제 회장도 제가 지금 맡고 있는데 만두집 집합했더니 한 5명 정도 왔어. 그런데 우리 조직 관리에서 번개가 좋은 게 소통이 물론 좋은데 반 이상이 딱 모이기 시작하면 안 온 사람들이 눈치를 채는 쟤들이 모여서 내를 씹지 않나 이거. 근데 이제 전체 국무위원 숫자에 10명만 넘으면 이게 되는 거거든. 두 번째 번개를 제가 쳤더니 10명이 넘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온 동네가 우리 번개했다 뭐 먹었다 하니까 나 거의 100%. 왕따 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하고 그 점심 번개가 저녁으로 가고 해서 거기에서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에 이제 벽 이야기 하잖아요. 네. 장관들끼리는 벽이 거의 없었다. 그냥 거기에서
상당한 부분이 또 조율이 되고 거꾸로 탑다운으로 내려가고 굉장히 빨라졌다. 소통이지 그게. 지금 2기는 어떻다 그럽니까? 번개를 하는가? 그래서 2기가 조금 그렇다 해서 내가 다시 2기를 들어가야 되나. 지금 지역구 현안일까요?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해하는 것. 김영춘 그 대권 주자 김영춘이 바라는 것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하철 초업선 사업을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공약 1호가 그 지하철 초업선 신설인데 사직 운동장이라고 이제 부산 롯데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사직 야구장이 있는 거기서 지하철이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거기서부터 부산 시민공원으로 연결되는 한 5km 채 안 되는 요 구간을 연결하면은 지하철 1, 2, 3호선이 지름길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초업선 신설을 가장 큰 숙제로 삼고 이번 선거에서도 1호 공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지역 아니신 분들이거나 또는 부산 지역인데 초업선이 어딘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어린이 대공원, 성지곡선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롯데는 왜 야구를 이렇게 못해? 제가 감독은 못하겠지만 제가 뭐 단장이나 뭐 아니면 뭐 사장 정도 하면 참 내가 잘하게 만들어요. 남국민처럼. 일을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운대구는 뭐 있습니까 지금 현안 지역적으로, 거. 네.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해운대가 하고 있는 일을 더 빨리 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 교통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게 교통이어서 우선 반송 우동까지 해운대 터널 뚫는 거, 그 다음에 고속 전철을 송정동까지 연장하는 거, 그 다음에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대심로라 해서 땅 밑에 깊은 데서 도로하는 거, 지하화죠. 지하화. 그 다음에 이제 청량리에서 해운대까지 이제 KTX는 아니지만은 준 KTX에 준하는 한 3시간대 그 열차. 이제 이게 교통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을 원래 있는 계획들인데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힘 있는 장관 출신 유현민이 더 빨리 잘하도록 하겠다. 요게 1호 공약이고. 두 번째는 이제 역시 제가 경력이 ICT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쪽이니까 해운대라는 전체를 앞으로 인공지능 중심의 미래 산업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학교를, 고등학교와 대학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통으로 담겠다. 또 하나는 그런 키워진 인력을 담을 수 있는 기업,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삼성, LG, SK, KT,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중에서 한두 개라도 그 R&D 연구소를 갖다 놓고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만들어져서 해운대가 인공지능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되게 만들어서 부산 전체의 산업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역할을 하겠다. 꼭 큰 두 가지입니다. 예. 자 이제 마칠 시간 됐으니까 오늘 하고 싶었던데 못했던 말이라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하고 끝내는 걸 합시다. 네. 지금 나라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또 세계적 경제 위기 이 두 개의 전쟁을 치러내야 되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 국가적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국민적 에너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제대로 잘 대처해서 국민들 고통을 빨리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영민 장관님. 이제 더 이상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하는 정치를 끝내야 됩니다. 정말 품격 있는 정치, 정치가 우리나라의 어떤 먼 미래를 제공해주는 호흡이 되고 또 희망이 되는 그런 정치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했던 가지고 있는 것을 남아있는 길지 않은 시간에 진력을 다해서 소진이 될 때까지 그 소명으로 생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장관 특집으로 김영춘 장관님 그리고 유영민 장관님과 함께 했는데 부산 진구 그리고 해운대 갑에 계신 분들은 이 영상 홍보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 두 분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진환의 다시는 만나지 말자 10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